지구에는 수많은 괴물이 사라졌습니다. 하늘을 지배하던 거대한 파충류도 사라졌고 땅을 뒤흔들던 포식자들도 먼지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다 깊은 곳에는 아직도 살아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상어. 모든 대멸종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 차가운 새벽바다. 검은 물결 아래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입니다. 빛 한 줄기 닿지 않는 깊은 물속. 그곳에서 상어의 눈은 조용히 깜빡입니다. 마치 수억 년 동안 세상을 지켜본 오래된 생명처럼 말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지구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어는 인간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바다를 지배했습니다. 첫 번째 숲이 생기기 전에도, 공룡이 태어나기 전에도 상어는 이미 바다를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구에는 5번의 거대한 멸종이 있었습니다. 하늘이 검게 변하고 바다가 독처럼 변하고 대부분의 생명이 한꺼번에 사라진 시기였습니다. 그 재앙 속에서 셀 수 없는 생물들이 멸종했습니다. 그런데 상어는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물고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구 역사상 가장 완벽한 생존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어의 진짜 이름은 하나가 아닙니다. 백상아리, 청상아리, 귀상어, 고블린상어. 모습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지만 모두 같은 오래된 혈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들은 아주 먼 옛날 원시바다가 아직 낯설고 거칠던 시대부터 살아남아왔습니다. 과학자들은 오래된 바위 속에서 상어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 흔적은 무려 4억 년이 넘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때 지구의 육지는 텅 비어 있었고 거대한 나무조차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다 아래에서는 이미 상어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상어는 단순히 오래 산 생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재앙을 견디도록 만들어진 존재에 가깝습니다. 뜨거운 바다에서도 살아남았고 차가운 바다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산소가 부족한 시대에도 버텼고 먹이가 거의 사라진 시대도 견뎠습니다. 마치 바다가 어떤 모습으로 변하든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생명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상어는 우리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변에서 파도 소리를 듣는 순간에도 깊은 바다 어딘가에서는 거대한 상어가 조용히 헤엄치고 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이, 아무 흔들림도 없이. 상어의 몸에는 아주 오래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 그들은 수억 년 동안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왜 수많은 괴물들이 멸종할 때 상어만은 끝까지 살아남았을까요? 그 답은 단순히 강한 이빨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상어의 몸속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왜 인간이 아직도 상어를 두려워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상어가 어떻게 바다의 가장 완벽한 생명으로 진화했는지, 그리고 왜 그들의 몸이 수억 년 동안 거의 무너지지 않았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상어의 몸은 이상할 만큼 단순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단순함이 상어를 가장 오래 살아남은 포식자로 만들었습니다. 깊은 바다 속을 떠다니는 상어를 자세히 보면 몸의 움직임이 거의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물 자체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조용합니다. 그 이유는 상어의 몸이 아주 오래전부터 바다에 맞춰 완벽하게 다듬어졌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물고기 몸속에는 단단한 뼈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어는 다릅니다. 상어의 몸은 뼈 대신 부드러운 연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코끝이나 귀를 만졌을 때 느껴지는 말랑한 부분, 바로 그런 재질과 비슷합니다. 이 구조 덕분에 상어는 몸이 가볍습니다. 빠르게 방향을 바꿀 수 있고 긴 시간 힘을 아끼며 헤엄칠 수 있습니다. 대멸종으로 먹이가 부족해졌던 시대에도 상어는 적은 힘으로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어의 피부는 놀라울 정도로 특별합니다. 겉으로 보면 매끈해 보이지만 가까이 만지면 아주 거칠습니다.
작은 이빨 같은 비늘이 온몸을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늘은 물의 흐름을 부드럽게 바꿔줍니다. 그래서 상어는 엄청난 속도로 움직여도 소리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바다는 조용한 세계입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사냥감은 도망칩니다. 하지만 상어는 물결 속에 몸을 숨긴 채 천천히 다가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순식간에 공격합니다. 백상아리 같은 거대한 상어가 바다 표범을 덮치는 장면은 마치 폭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폭발 같은 움직임 뒤에는 수억 년 동안 다듬어진 몸의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상어의 눈도 특별합니다. 어두운 바다에서도 움직임을 잘 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빛이 거의 없는 심해에서도 작은 흔들림을 놓치지 않습니다. 어떤 상어는 눈 뒤를 얇은 막으로 덮어 공격 순간 눈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것은 코입니다. 상어는 아주 멀리 있는 피냄새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다에 아주 작은 상처 하나만 생겨도 상어는 물속에 퍼지는 냄새를 따라 움직입니다. 인간에게 바다는 거대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상어에게 바다는 냄새와 진동으로 가득한 지도와 같습니다. 그리고 상어에게는 또 하나의 무서운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전기를 느끼는 힘입니다. 모든 생물의 몸에서는 아주 약한 전기가 흐릅니다. 심장이 뛰고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작은 전기 신호가 만들어집니다. 상어는 얼굴 주변의 특별한 기관으로 그 신호를 감지합니다. 모래 속에 숨어 있는 물고기도 깜깜한 밤바다 속 생물도 숨을 수 없습니다. 상어는 눈으로 보기 전에 이미 상대의 존재를 느낍니다. 이런 능력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억 년 동안 살아남은 생명만이 가질 수 있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에도 상어의 몸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북쪽 바다에서는 천천히 움직이며 오래 사는 상어가 살아가고, 뜨거운 열대바다에서는 빠르고 날카로운 상어들이 사냥을 이어갑니다. 모두 같은 조상을 가졌지만 서로 다른 바다에 맞춰 변해온 것입니다. 하지만 상어를 더욱 신비롭게 만드는 것은 몸이 아닙니다. 그들은 서로 거의 소리를 내지 않는데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어떤 상어는 혼자 살아가고 어떤 상어는 서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함께 움직입니다. 마치 인간이 아직 이해하지 못한 조용한 규칙이 존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상어가 어떻게 서로를 알아보고 왜 어떤 순간에는 바다 전체가 갑자기 침묵하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바다는 언제나 움직입니다. 거대한 물결이 밀려오고 차가운 해류가 방향을 바꾸고 깊은 어둠 속에서는 이름 없는 생물들이 태어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상어는 그 혼란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바다를 지나면서도 상어는 정확히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찾아갑니다. 마치 바다 전체가 눈에 보이는 지도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어떤 상어들은 계절이 바뀌면 긴 여행을 시작합니다. 뜨거운 바다를 떠나 차가운 바다로 이동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놀라운 것은 그 긴 이동 속에서도 거의 길을 잃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그 이유를 궁금해했습니다. 상어는 별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육지의 산이나 나무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깊은 바다에는 아무 표식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상어는 돌아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상어가 지구의 자기장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구 깊은 곳에서 만들어지는 보이지 않는 힘. 인간은 느끼지 못하지만 상어는 그 흐름을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다 아래 숨겨진 길을 읽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상어는 혼자 살아가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복잡한 거리 감각 속에서 움직입니다. 먹이가 많은 바다에서는 여러 마리의 상어가 함께 나타납니다. 하지만 서로 부딪히지 않습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멀어지지도 않습니다. 이상할 만큼 질서가 있습니다. 큰 상어가 천천히 방향을 바꾸면 주변의 상어들도 함께 움직입니다. 갑자기 바다의 흐름이 하나로 묶인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귀상어 무리는 더욱 신비롭습니다. 수십 마리가 같은 방향으로 헤엄치며
거대한 그림자를 만듭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생명처럼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의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돌고래처럼 울지도 않고 고래처럼 노래하지도 않습니다. 상어의 세계는 조용합니다. 대신 몸의 움직임이 언어가 됩니다. 지느러미를 조금 세우는 행동, 몸의 방향을 천천히 틀어 상대를 바라보는 행동, 빠르게 원을 그리며 움직이는 행동. 이 모든 것이 경고가 되기도 하고 지배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특히 먹이를 두고 경쟁할 때 상어들은 아주 미묘한 움직임으로 서로의 힘을 확인합니다. 위험한 싸움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상어에게 큰 상처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 바다 전체가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작은 물고기 떼가 한 방향으로 흩어지고 바다새가 급히 날아오릅니다. 그 순간 다른 상어들도 움직임을 멈춥니다.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더 거대한 존재가 근처에 있다는 뜻입니다. 상어조차 두려워하는 존재, 거대한 범고래무리입니다. 범고래는 상어의 간을 노려 공격합니다. 놀랍게도 어떤 지역에서는 범고래가 나타난 뒤 상어들이 며칠 동안 사라지는 모습도 관찰되었습니다. 마치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기억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욱 이상한 일이 시작됩니다. 몇몇 상어들은 특정 장소로 반복해서 돌아옵니다. 특정 계절, 특정 시간, 같은 바다 구역.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짝을 찾기 위해서인지, 오래된 이동 경로 때문인지, 아니면 인간이 아직 모르는 어떤 본능 때문인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수억 년 동안 살아남은 생물답게 상어의 행동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비밀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새끼를 남기는 순간 더욱 극적으로 드러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상어가 어떻게 잔혹할 만큼 치열한 방식으로 생명을 이어가는지, 그리고 왜 어떤 새끼 상어는 태어나기도 전에 서로를 공격하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상어의 삶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잔혹합니다. 깊은 바다 아래 어미상어의 몸속에서는 조용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아직 세상 밖으로 나오지도 못한 새끼들이 서로를 공격합니다. 더 강한 새끼가 살아남기 위해 형제들을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믿기 어렵지만 이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상어의 생존 방식입니다. 특히 모래호랑이 상어 같은 종류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어미의 뱃속 안에는 여러 개의 알이 자라지만 결국 가장 강한 새끼만 살아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다는 너무 거칠기 때문입니다. 약한 몸으로 태어나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어는 태어나기 전부터 가장 강한 생명을 선택합니다. 인간에게는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어에게 이것은 수억 년 동안 이어져 온 생존 전략입니다. 그리고 상어는 종류마다 새끼를 남기는 방식도 다릅니다. 어떤 상어는 단단한 알주머니를 바다 바닥에 숨깁니다. 그 알주머니는 마치 검은 가죽 지갑처럼 생겼습니다. 파도 속에서도 쉽게 찢어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어떤 상어는 새끼를 몸속에서 오래 키웁니다. 충분히 강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바다로 내보냅니다. 태어난 새끼 상어는 이미 작은 사냥꾼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헤엄치고 숨고 사냥합니다. 하지만 새끼 상어의 세상은 위험으로 가득합니다. 큰 물고기, 거대한 문어, 다른 상어들까지 모두 위협이 됩니다. 심지어 같은 종의 상어에게 잡아먹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새끼 상어는 얕은 바다로 이동합니다. 산호초 주변이나 해초숲처럼 숨을 곳이 많은 장소입니다. 그곳은 작은 생명들에게는 일종의 피난처입니다. 햇빛이 물결 사이로 흔들리고 작은 물고기 떼가 지나가는 얕은 바다. 그곳에서 어린 상어들은 조용히 성장합니다. 하지만 안전한 곳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몸이 커질수록 더 넓은 바다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도 끝없는 사냥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특히 백상아리 같은 거대한 상어는 성장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천천히 자라고 늦게 새끼를 낳습니다. 이 점은 상어를 더욱 위험하게 만듭니다. 많은 물고기들은 수천 개의 알을 낳습니다. 하지만 상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새끼 수가 적고 성장도 느립니다. 그래서 한번 개체 수가 줄어들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상어는 수억 년 동안 살아남았습니다. 빙하기가 와도 살아남았고 바다가 뜨거워져도 살아남았습니다. 먹이가 사라진 시대에도 견뎠고 거대한 괴물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동안에도 살아남았습니다. 상어는 변화에 맞추어 몸을 바꿨습니다. 어떤 상어는 심해로 내려갔고 어떤 상어는 따뜻한 바다로 이동했습니다. 몸집을 줄이기도 했고 더 빠르게 움직이는 방향으로 진화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다시 만드는 생명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렇게 오래 살아남은 상어조차 인간 시대에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몇십 년 동안 많은 상어들이 갑자기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상어가 가득하던 바다에서 이제는 그림자조차 보기 어려운 곳도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바다에는 오래전부터 이상한 이야기들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그림자를 봤다는 어부들, 이미 멸종했다고 알려진 괴물 상어를 목격했다는 주장, 심해 아래 어딘가에서 아직도 살아있는 거대한 포식자에 대한 소문들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인간이 수백 년 동안 두려워해온 상어의 전설과 아직도 풀리지 않은 바다의 미스터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인간은 오래전부터 상어를 두려워했습니다. 깊은 바다를 건너던 옛 항해자들은 검은 지느러미 하나만 봐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파도가 조용해질수록 사람들은 더 불안해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가 너무 조용할 때 상어는 이미 가까이에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섬에서는 상어를 바다의 신으로 여겼습니다. 죽은 전사의 영혼이 상어가 되어 바다를 지킨다고 믿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어떤 지역에서는 상어를 재앙의 그림자로 두려워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서로 멀리 떨어진 문화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거대한 검은 그림자, 배 아래를 따라오는 존재, 밤바다에서 갑자기 사라진 사람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언제나 상어가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유명한 전설은 거대한 고대 상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메갈로돈,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거대한 상어입니다. 몸 길이는 버스 여러 대를 이어놓은 만큼 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입은 사람 몇 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정도였고 이빨 하나만 손바닥보다 컸습니다. 수백만 년 전 바다를 지배했던 괴물. 과학자들은 메갈로돈이 오래전에 멸종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다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계속 떠돌았습니다. 심해 아래에서 너무 거대한 그림자를 봤다는 잠수부.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이빨 자국이 남은 고래사체. 갑자기 신호가 끊긴 심해 탐사 장비. 물론 대부분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다의 대부분을 인간이 아직 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지구 바다의 깊은 곳 가운데 많은 지역은 아직 완전히 탐사되지 않았습니다. 빛조차 닿지 않는 심해 아래에는 인간이 모르는 생물들이 여전히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인간은 새로운 상어를 계속 발견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길게 튀어나온 고블린 상어, 몸이 천천히 빛나는 심해 상어, 수백 년 가까이 사는 그린란드 상어. 특히 그린란드 상어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이 상어는 너무 천천히 자라서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개체도 발견되었습니다. 어떤 상어는 조선시대 무렵 이미 바다를 헤엄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이상한 의문이 생깁니다. 상어는 왜 이렇게 오래 사는 것일까요? 왜 어떤 상어는 병에도 강하고 몸의 회복력도 뛰어난 것일까요? 과학자들은 상어의 몸속에 인간이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비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암에 대한 저항력에 관한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히 밝혀진 것은 많지 않습니다. 진실과 과장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상어에 대한 공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상어를 바다의 살인자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상어에게 공격당하는 일은 생각보다 드뭅니다. 오히려 인간이 훨씬 더 많은 상어를 죽입니다. 그런데도 영화와 소문은 상어를 괴물처럼 만들었습니다. 검은 바다 아래에서 조용히 다가오는 그림자. 인간은 그 모습 속에 오래된 원초적 공포를 느낍니다. 아마 그것은 상어가 단순한 동물이 아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상어는 인간보다 훨씬 오래된 시대를 기억하는 생명입니다. 대멸종의 바다를 지나온 생존자이며 깊은 어둠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어조차 지금은 새로운 위협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위협은 거대한 괴물도 얼음 시대도 아닙니다. 바로 인간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수억 년 동안 살아남은 상어가 왜 지금 갑자기 사라지고 있는지, 그리고 인간이 바다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수억 년 동안 살아남은 상어. 하지만 지금 바다에서는 이상한 침묵이 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어가 흔하게 보이던 바다에서 이제는 몇 시간 동안 한 마리도 발견되지 않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부들은 말합니다. 바다가 비어가고 있다고. 가장 큰 이유는 인간입니다. 인간은 오래전부터 상어를 사냥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어는 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느러미는 아주 비싼 음식 재료로 거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배들은 상어의 지느러미만 잘라내고 몸은 바다에 버리기도 했습니다. 지느러미를 잃은 상어는 헤엄칠 수 없습니다. 천천히 바다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숨을 쉬기 위해 계속 움직여야 하는 상어에게 그것은 죽음과 같습니다. 문제는 상어가 아주 천천히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작은 물고기들은 짧은 시간 안에 수많은 새끼를 남깁니다. 하지만 상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몇 년이 지나야 어른이 되고 새끼 수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줄어든 개체 수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지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바다의 물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차가운 바다를 좋아하던 상어들은 점점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지역에서는 먹이 생물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물고기가 줄어들면 큰 물고기가 굶주리고 큰 물고기가 사라지면 상어도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산호초 주변은 심각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형형색색 빛나던 산호들이 하얗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살아가던 수많은 생명도 함께 사라지고 있습니다. 상어는 바다의 꼭대기에 있는 포식자입니다. 그래서 바다 전체의 변화가 가장 늦게, 하지만 가장 강하게 상어에게 도달합니다. 마치 바다의 마지막 경고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상어가 사라진 바다는 오히려 더 위험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상어가 줄어든 뒤 특정 물고기들이 지나치게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산호초가 빠르게 망가지고 바다 생태계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상어는 단순한 사냥꾼이 아니었습니다. 바다의 균형을 유지하는 존재였습니다. 강한 개체만 살아남게 만들고 병든 생물을 먼저 잡아먹으며 생태계가 한쪽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조절해왔습니다. 수억 년 동안 상어가 바다에서 사라지지 않은 이유도 어쩌면 그것 때문일지 모릅니다. 바다가 상어를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상어를 지키려는 움직임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상어 사냥을 금지하기 시작했고 보호구역을 만들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상어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며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거대한 바다는 인간의 욕심보다 느리게 회복됩니다. 그리고 상어는 지금도 조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공룡시대의 재앙도 견뎌낸 생물이
인간 시대에는 사라질 위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상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남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구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생명조차 인간과 함께 살아가기 어려워진다면 과연 바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깊은 바다 아래에는 인간이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어들의 마지막 비밀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상어가 남긴 가장 오래된 흔적과 왜 그들이 바다의 진짜 지배자라고 불리는지 마지막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깊은 바다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장소가 있습니다. 햇빛은 사라지고 물은 얼음처럼 차갑고 움직이는 것조차 거의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어둠 속에서도 상어는 여전히 헤엄치고 있습니다. 상어는 단순히 오래 살아남은 동물이 아닙니다. 어쩌면 지구가 얼마나 잔인하게 변해왔는지를 가장 오래 기억하는 생명일지도 모릅니다. 과학자들은 오래된 바위 속에서 상어의 이빨 화석을 발견합니다. 공룡보다 오래된 흔적들입니다. 바다가 끓어오르던 시대에도 하늘이 먼지로 뒤덮인 시대에도 상어는 존재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지구의 주인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거대한 괴물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졌고 숲이 생겼다가 무너졌으며 얼음이 세상을 덮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어는 계속 살아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상어는 세상을 지배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다에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다의 변화에 몸을 맞췄습니다. 먹이가 줄어들면 이동했고 환경이 변하면 몸을 바꿨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자신을 끊임없이 바꾼 것입니다. 인간은 강한 존재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자연은 단순히 강한 존재보다 오래 버티는 존재를 더 무섭게 만듭니다. 그리고 상어는 바로 그런 생len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상어가 완벽한 생명처럼 보이면서도 동시에 아주 연약하다는 점입니다. 번식은 느리고 성장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심이 조금만 깊어져도 개체수는 빠르게 줄어듭니다. 수억 년을 버틴 생물이 인간 몇십 년의 탐욕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어쩌면 우리에게 더 큰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인간은 정말 지구에서 가장 똑똑한 존재일까요? 가장 오래 살아남은 생명을 사라지게 만들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어가 사라진 바다에서는 균형이 무너집니다. 어떤 생물은 지나치게 늘어나고 어떤 생물은 빠르게 멸종합니다. 바다는 거대한 연결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어는 그 연결망의 꼭대기에서 아주 오랫동안 균형을 지켜온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어떤 해안에서는 보호정책 덕분에 상어 개체수가 조금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어를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 바다를 지키는 중요한 생명으로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잠수부들은 이제 상어와 함께 헤엄치며 그 움직임을 기록합니다. 과학자들은 상어의 이동 경로를 따라 바다의 건강 상태를 연구합니다. 조금씩 인간은 깨닫고 있습니다. 상어를 지키는 일은 결국 인간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인간은 바다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다는 상어 없이 오래 건강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깊은 바다 어딘가에서는 한 마리의 상어가 조용히 헤엄치고 있습니다. 수억 년 동안 이어져 온 오래된 움직임 그대로 말입니다. 그 모습은 마치 바다가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다는 마지막 증거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모든 대멸종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그 긴 시간 끝에서 상어가 인간에게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상어가 단순한 포식자가 아니라 지구 역사의 증인이라고 불리는지, 그리고 인간이 그 침묵 속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깊은 바다 아래에서는 지금도 상어가 헤엄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도시가 잠들어 있는 밤에도, 거대한 파도가 조용히 움직이는 새벽에도 상어는
수억 년 전과 거의 같은 모습으로 바다를 지나갑니다. 그 모습은 이상할 만큼 고요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침묵 속에 지구의 가장 오래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상어는 단순히 무서운 포식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살아남은 존재입니다. 지구가 얼어붙던 시대에도 살아남았고 불타오르던 시대에도 살아남았습니다. 거대한 운석이 떨어지고 바다가 죽음처럼 변했을 때조차 상어는 끝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어는 자연과 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연의 흐름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바다가 변하면 함께 변했고 세상이 무너지면 다시 적응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한 생명의 방식인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늘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강하게 살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상어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하지만 끝까지. 그래서 상어를 바라보고 있으면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마치 인간보다 훨씬 오래된 시간과 마주하는 느낌입니다. 수억 년 동안 이어져 온 바다의 기억이 눈앞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어가 지금 인간 때문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은 어쩌면 우리 시대의 가장 슬픈 모순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대멸종을 견딘 생물, 하지만 인간 시대를 견디기 어려워진 생물. 상어가 사라진다면 단순히 한 종류의 동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의 균형이 무너지고 오래된 자연의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어는 바다의 마지막 감시자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병든 생물을 걸러내고 생태계를 조절하며 바다가 한쪽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왔습니다. 상어가 사라진 바다는 겉보기에는 조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건강한 평화가 아니라 균형이 무너진 침묵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넘어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상어는 인간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래된 본능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오히려 인간이 상어를 오해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검은 지느러미 하나만 보고 괴물이라 부르고 공포를 이야기하며 바다의 진짜 모습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바다는 인간만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곳에는 인간보다 훨씬 오래 살아온 생명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상어는 그 가운데 가장 오래된 생존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깊은 심해 어딘가에서는 한 마리의 상어가 어둠 속을 지나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 말 없이, 아무 흔들림 없이. 마치 지구의 아주 오래된 시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언젠가 인간이 사라진 뒤에도 상어는 여전히 바다를 헤엄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함께 깊은 바다 끝까지 여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바다를 조금 다르게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더 많은 생명의 이야기를 계속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요한 바다 아래에서 또 다른 오래된 생명의 비밀과 함께 말입니다.